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 카드와 마음 공부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타로 카드랑 마음 공부가 참 다른, 좀 멀리 느껴지는 단어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상담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 공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타로 카드는 무엇다? 무의식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무의식을 상징하는 상담 도구다. 자, 그러면 무의식은 또 무엇다? 마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음의 전문가일 겁니다. 운세, 점사를 보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마음의 전문가. 그것이 타로 마스터의 역할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는 의식, 무의식, 그리고 몸,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빙산 모양으로 해서 우리를 설명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의식은 요만큼, 그리고 나머지가 무의식, 물론 뭐 전의식도 있지만 대부분을 다 무의식이 차지하는 그런 모양을 들어서 무의식의 중요성을 프로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칼륨은 어땠을까요? 칼륨은 동그란 계란 모양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겉의 표면이 의식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다 무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아니면 나를 괴롭혔다가 나를 설득시켰다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이 에고, 의식이 나일까요? 죽으면 의식은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죽으면 의식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나는 의식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몸은요. 몸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와 고름 또 똥을 담은 가죽 주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피와 고름, 똥을 담은 가죽 주머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나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피와 고름, 똥을 담은 가죽 주머니가 나일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인스타 같은 데다가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 어플 막 돌려서 이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예, 나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는 어쩌면 마음일 거예요. 무의식이요. 제가 무의식을 또 뭐라고 표현했죠? 무의식은 에너지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는 사라지진 않아요. 변환될 뿐이죠. 그죠? 에너지는 변환됩니다. 그 일정의 에너지는 분산되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칼융 선생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칼융 선생이 말한 이 동그란 원형 모양의 모델링, 마음의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 이 모델링, 여기서 유출을 하자면 어쩌면 우리의 몸은요, 그 껍데기, 이걸 담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과 의식을 담고 있는 이 껍데기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식도 사라지고 이 껍데기도 썩어서 사라진다 그러면 이 무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껍데기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요 논리가
가장 좀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설득력이 있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에이 허무맹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나 이런 걸 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럼 진짜 끝까지 남아있는 건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은 뭐냐? 마음은 참 나 자리. 그죠? 마음을 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킹이다. 그죠?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서버 같은 느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아버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옆으로는 가족들, 지역사회, 친구들 쫙 연결되는 이제 이런 네트워킹의 역할이 마음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참나, 진짜 나는 무의식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좋아요. 그러면 무의식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감정으로요. 그죠? 그러면 감정이 습관이 되면 뭐다? 성격. 그죠? 맞죠? 그러면 감정이 습관적으로 계속 나타나면 그건 뭐라고 그랬죠? 운명이요. 그죠? 그러면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맞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는 무엇이 운명이냐? 무의식이요. 그죠? 그래서 칼융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운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무의식대로 살아가면, 무의식이 컨트롤하는 대로 가면 그게 운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바뀔 수도 있죠. 왜요? 의식이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타인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타인의 현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감정, 그 무의식, 감정을 읽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마음의 정의, 그죠? 무의식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마음 공부의 필요성,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한테 오셔서 공부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많은 후배님들, 제자님들이 계시는데 다들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어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참 어렵죠. 맞죠? 사람은 믿는 대로 보게 돼 있고요. 보는 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애정결핍이고 내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계속 치대고 괴롭히고 사랑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사랑을 안 준다고 그러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럴 겁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런 상태로 만약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 도구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가르친 후배 중에도 그런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 관심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애정이 항상 고프니까 관심이 결여돼 있으니까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선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사랑해준다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은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랑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 까르마 습을 바꾸지 못한 상태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담을 되게 잘한다고 느꼈어요. 왜? 과장하고 오버하고 관심을 끄는 막 이런 상담을 하니까 고객들 입장에선 재밌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그냥 다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오래 못했어요. 왜요? 그냥 가벼운 문제,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불륜, 폭력, 그 다음에 어떤 뭐 모략, 이런 걸로 다 해석을 하니까 나중에는 고객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래 하지 못하시고, 제 곁을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 후배님을 볼 때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돈을 벌고 최소한의 아주 조금의 존경이라도 받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평화롭고 건강하고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PTS 클럽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셔서 제일 뚱뚱하고 제일 게으르신 분한테 제 몸을 맡길 건가요? 본인들의 몸을 맡겨서 저 퍼스널 트레이닝 받고 싶어요. 저 몸 좀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은 가장 건강해 보이고 가장 섹시해 보이고 가장 멋진 분을 찾아서 PT 받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작동을 해야 고객들이 늘어나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을 벌겠다, 그냥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쩌면 사기를 치는 거고 어쩌면 내담자의 병을 더 깊게 만드는 거고 본인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타로 카드는요, 마음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지금 실제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벽에 부닥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자리를 잘 못 잡거나 아니면 카드를 읽지를 못하신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 원인은 분명히 마음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마음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타인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씩이라도 이 마음 공부에 관련되는 것,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정말 보람 있게 단지 그냥 돈을 쫓는 상담이 아니라 보람과 존경과 그리고 직업적 가치가 있는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나아야 이것이 직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이 안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이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와 마음 공부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로요. 그냥 전화 기다리시고 아니면 샵을 내신 분들 보면은 그냥 고객을 기다리고 있고 돈이 조금 벌리면 좋아서 돈 쓸 생각하시고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돈 만들 생각에 전전긍긍하시고 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음은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담을 한다는 게 그냥 운명만 예측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무당이나 영매가 하는 짓입니다. 상담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마음 공부하셔야 되고요. 돈이 있어도 마음 공부하셔야 되고요. 먼저 내 마음 먼저 챙겨야 되고요. 내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그 건강한 모습에 감동받고 동화되고 동경하는 내담자들이 나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건강해진 그런 비결,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고 상담의 목적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